소수점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뭐 저기 카노 쌤이 알아서 하시고 뭐.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아니 뭐 그런 건 다 카더쌤만 해요. 아니 중등부 팀장이니까. 아. 네. 저기 뭐야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카노 쌤께 잘 말씀드렸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결과 알려줄게요. 잠깐만요. 이거 검사하고 난 다음에. 정우가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아그 저기 뭐야 영상 특강 그것도 오늘 해주세요. 목소리 달려 있어. 진짜 하지 정우야. 데일리랑 영상 특강 대답해주세요. 도장 찍어줄게요. 도장. 그 단어 컨테스트. 선생. 그때 저기 뭐냐 내가 말했던 그 소윤이, 여진이, 지민이 제외한 나머지들 말한 거예요. 그 영상 특강 그때 못했던 거 그거 검사한다 했잖아. 전화 그거 펴주시라고 거예요. 그거랑 데일리랑. 아니 근데 내 펜이 어디 갔어? 이거 다 쓴 건데. 자, 저거 객실에서 여기면 안 돼. 저러다가 탈모지. 그 검정색이다 그냥. 살짝 안 보여. 다른데? 왜 아무리 이거 안 했잖아 여기. 해야 돼. 하고 영작. 아니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또 얘기해야 돼? 영작하는 거에 의의를 또 얘기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실컷 얘기했는데. 괜찮아? 없었다고요?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다고요? 바닥 초기화돼가지고. 그래서 들어가는 법까지도 알려줬어. 그리고 그 초기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나한테 물어라고 부른 거야.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건 아니지. 자, 다음. 오늘은 단어 갖다 어필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단어를 잘 못 봤나 보네? 어? 자, 봐봐. 평균이 11.5가 80점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그럼 뭐란 말이야? 나오는 결과를 보시고. 극적으로 취하는 거는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극적으로 취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예능에서 마이너스 11 점. 3인칭 단수도 안 쓰고 우리 3인칭 단수도 안 쓰고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원래 100분을 뭐 예문은 채점을 못 할 수 있죠. 아니니까요. 싸운다. 자, 서로. 다음. 이거는 우선은 이따가 하고
대답 주어는 아니야. 이거는 똑같은 내용인데 거의. 바꿔 봐. 너무 안 되는데. 오늘 시험을 너무 쉽게 냈나? 잘하네 다들. 근데 스타는 그 프로정사 할 때가 그러니까 뜻이 다른 건 맞는데 둘 다 목적어로 취하는 건 아니에요. 스탑 뒤에 to가 목적어는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뺀 거야. 오늘 거의 뭐 데일리 테스트 결과가 역대급인데. 안 가져왔어? 아, 한 마리 썩었어. 뭐야 근데 왜 피를 붙였어? 뭐야 피를 있는데 써? 카메라? 피하는 걸 얘는 이쪽이 얘는 이쪽이에요. 아니에요. 와 오늘 역대급인데 데일리 결과가 너무 쉽게 냈나? 어렸을 야 A가 5명이네. 제가 우리 학원에 5년 동안 있으면서 A를 5명을 준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저를 잘한 그래도 너무 쉽게 낸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는 비공식적인 거라서 제가 따로 얘기는 안 했었는데 일단 데일리 다 꺼내 드세요. 비공식적인 거라 얘기는 안 했는데 제가 일명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트리플 크라운. 숙제 A, 데일리 A, 단어 100점. 이러면은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막 기프티콘 하나씩 보내주고 그랬었어요. 좀 작은 거. 그랬었는데 뭐 여태까지 나온 적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가끔씩 한 1년에 한 2명? 1년에 한 2-3번 정도 그게 이제 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한 번씩 이제 해줬었는데 오늘만큼 A가 많이 나온 적이 없는데 하필이면 오늘 어휘 콘테스트였네. 어휘 콘테스트 100점자가 없어서 아쉽다. 옆반에 100점자 99점이지. 그래요? 아무튼 아쉽다. 돈 쓰고 싶었는데. 아쉽다. 100점이 없네. 오늘 숙제 A에다가 저기 데일리 A 다 많이 있는데 단어 100점이었네. 아쉬워. 영작으로 쳐서 원래 뭐라고요? 썰었는데. 영작 영작? 뭔 시험 뭐라고요? 안 들려요. 시험 안 들려. 어떻다 시험 문제 어떻게 바뀌냐고. 그거 물어본 거예요? 말을 똑바로 해야지, 자식아. 그거요? 저기 엊그제 카노 쌤한테 이제 가서 얘기를 했고요. 카노 쌤이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저기 뭐냐 중간 점검 테스트가 이제 2번 있어요. 2번. 그 스케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 우리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맨 후반부에 유닛 1에서 몇이었지? 6이었나 7이었나? 거기까지 이제 종합 테스트가 한 번 있고 그 다음 거에 이제 또 종합 테스트가 있어서 이제 종합 테스트가 2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카노 쌤이 맨 마지막 테스트를 이제 그럼 한번 아예 다른 문장으로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했죠. 아니다, 둘 다 해야지. 그건 좀 왜 마지막 것만 하냐? 범위가 다른데. 그러니까 2개를 다른 문장으로 아예 다른 문장을 해갖고 출제 한번 해보자. 알겠다. 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어려워요. 모르죠. 그거는 카노 쌤이 될 거니까. 선생님 여기에 예. 페널티 대상자가 가장 높은 반 평균 미만인 사람이가 나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80점이에요. 그리고 페널티 여기 어떻게 쓴 몇 개인지 알려주는데 평균보다 10점 이하인 학생이 5번이고 20점 이하인 네네네. 5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네네네. 9번이나 뭐 5번이나 4번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10번 이하까지 안 가네. 10번이요.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사실 뭐 모르겠어요. 저기 정하쌤이랑 카드쌤한테 물어볼게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반뿐만 아니라 우리 반 옆반 그리고 저기 월수금반에 있는 알반도 사실 따져봐야 되잖아요. 거기 월수금반 평균 80. 뭐 벌써 조사가 끝났어요? 뭐 어디서 조사? 씨,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조사했어 너는? 나도 몰랐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거 점수 기준으로 뭐 어떻게 뭐 하겠죠? 그냥 저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저기 카노 쌤이랑 정화 쌤이 알아서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기준을 아마 이렇게 쭉 알려주실 겁니다. 그때 이제 아마 하겠죠. 아마 하겠죠. 예. 그래서 뭐 할 건데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이건 좀 희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나마 그 페널티 작성 기준은 그렇게 되는데요. 페널티를 어떻게 쓰게 할 거냐는요 순수하게 담임 재량이에요. 제 마음이에요. 만약에 페널티 안 쓰게 한다? 안 쓰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제 마음입니다. 그렇다고요. 그렇다고. 네. 잘 보여주시. 자, 농담이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 할 테니까 여러분 하신 거 좀 보면서 갈게요. 사실 다 이제 개념 테스트고 지난 시간에 다 배웠던 겁니다. 동명사에 관련된 거였죠. 그래서 동명사의 기본 개념부터 해서 그다음에 형태 및 해석. 여기에서 이 부분 좀 틀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뭐 되는 거, 뭐뭐 했던 거, 뭐뭐 해온 거 이거. 이 해석 둘 다 써 있어야 돼요. 알겠죠? 왜냐면 두 개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둘 다 써 있어요. 둘 다 써야 돼요. 해링 PP는요. 뭐뭐 했던 것이라는 과거의 의미 그리고 뭐뭐 해온 것 완료의 의미 두 개가 다 있기 때문에 안 쓰신 분들은 두 개를 다 써야 됩니다. 뜻을요. 자, 세 번째 동명사의 주어가 이제 문장 주어랑 다를 때, 뭐 주절의 주어라고 써도 됩니다. 주절의 주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 동명사 앞에다가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 의미상주어를 표현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간단한 이제 해석하는 부분이 나와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지금 전치사에 대한 목적으로 쓰였었죠. 그래서 말하는 것 없이 이렇게 해석이 됐고 여기서는 이제 의미상주어가 힘이라는 녀석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가 나에게 거짓말을 다시 말하는 것에 이렇게 되는 거죠. 합쳐서 해석하면.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역시나 전치사에 대한 목적으로서 동명사가 나왔는데 having pp로 나왔죠. 그러니까 뭐뭐 했던 것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거짓말을 했던 것 이렇게 해석이 됐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는 여러분이 각자 다 예문을 쓰는 거였는데 일단 저는 이제 다 썼습니다. 책에 있는 거를 그냥 다 썼고요. 여기에서 5개 정도 골라서 여러분이 이제 적절하게 쓰셨으면 됐죠. 예문은 제가 돌아다니면서 봤고요. 시제나 3인칭 단수형 틀린 거 이런 것만 제가 좀 짚으면서 넘어갔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이 1번, 2번, 3번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특히 1, 2번 같은 경우는 어법 문제로서는 사실 매력이 없다. 근데 이제 영작에서는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이 종류를 외워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출제를 한 겁니다. 3번 같은 경우는요. 가끔 나와요. 가끔 고등부에서 정말 가끔씩 시험에서 나옵니다. 특히 외부 지문보다는요. 교과서에서 어법 문제 낼 때 이걸로 내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고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꽤 잘 나오는 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4번에서 사실 제일 잘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요. 여기 안 썼던 아까 몇몇 분이 문의를 주셨던 스탑이에요. 스탑. 사실 얘가 제일 잘 나와요. 시험에는. 스탑 투와 ing. 그렇죠? 그래서 스탑 투 동사 원형 하기 위해 멈추다고 스탑 ing 하는 것을 멈추다잖아. 근데 이거를 조금 빨리 구분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전에 말했던 것 같은데 stop ing를 한다는 거는 이 행동을 하는 걸 멈춘다는 거니까 이 ing라는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였고 stop to 동사원형은 이 행동을 하기 위해 멈추는 거니까 이 행동을 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의미적으로 반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 돼요. 실제 나중에 모의고사나 내신에서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이 정도로만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다음 챕터를 가야죠. 자, PPT로 할게요. 잘 안 보인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으니까. 자, 오늘 어디 할 차례? 랭크 몇 번 할 차례인가? 이거 이거 내교재가 어디가 혹시 어디 갔어? 여기. 내가 내교재가 없어서 우리 몇 번 할 차례였죠? 랭크? 랭크 8인가요? 그때 우리 관계대명사까지 했었나요? 주격 관계대명사? 기억이 안 나요. 네, 됐어. 아, 여기까지 했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랭크 8번이 관계대명사 끝나고 그다음에 여기 시제 파트네요. 시제 파트. 자, 그러면 이게 아마 지금 요 PPT가 10일까지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일까지. 10일까지 해서 딱 끝내려고 했는데 원래는 근데 지난번에 한 4개 정도만 했었잖아요. 진도를요. 근데 그때 지난번 시간 기억나시죠? 예, 여진이가 이제 숙제를 다 해버리는 이런 이제 불상사가 이제 벌어졌어서 안 했어요. 웃기지 마. 진짜 부흥은 좀 나왔었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진도를 너무 적게 나갔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목표는 한 13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랭크 13 정도까지 하면 일단은 한번 보고요. 한번 보고. 제가 만약에 설명할 게 좀 많다면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제 부분인데 사실 랭크 8번과 9번이 둘 다 시제거든요. 근데 이 시제 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요. 이제 어법에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중등부 기준으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과거 완료 시제 있죠. 헤드 TP.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 이제 중등부에서도 잘 안 나와요. 고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부도 과거 완료 시제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시제 문제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쨌든가 근데 우리가 영작을 할 때 시제에서 또 은근히 많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히려 좀 제대로 각 잡고 설명을 할게요. 영작을 위해서요. 자, 일단은 요 4가지의 사례가 나와 있는데 4가지의 사례를 보고 먼저 한번 가봅시다. 자, 1번 문장에서 이제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거는 요 놈이죠. learn하고. 자, 어고가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써야 돼요? developed. 과거용으로 맞춰서 써야겠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두 번째에서의 키워드는 뭡니까? 요거죠. since 2002. 요 부분이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써야 돼요? 현재 완료 시제로 써야겠죠. 여기서 또 have worked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3인칭 단수잖아. has worked로 써야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이제 보시면요. 세 번째가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3번 문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for 13 years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13년 동안 살아왔었다니까 현재 완료를 써야 될 것처럼 보이죠? 근데 뒷문장을 보시면 이제는 그가 오스트레일리아에 산대요. 이제는. 그러면은 여기서 현재 완료를 써버리면은 의미가 안 맞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뭘 쓴다? 그냥 과거형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뒷문장이 없었으면 현재 완료 쓰는 게 맞거든. 근데 앞문장에서 토마스가 13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호주에서 산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호주에서 산다는 거는 현재 완료로 쓰면은 오류가 생겨버리죠. 현재도 한국에서 산다는 의미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13년 동안 여기서 살았다라는 의미로서 그냥 과거형으로 써야 맞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게요. 자, 네 번째 같은 경우는요. What will happen? 일단 여기에서 미래 시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절이 나와 있죠. 자, 이거는 여러분이 아마 작년에 배웠었던 내용일 텐데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 못 쓴다. 그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will happen으로 나왔지만 여기서는 well을 쓰지 않는다. 그냥
현재 시제로 써야 된다. asteroid 그냥 단수형이니까 3인칭 단수형에 맞춰서 hit라고 써줘야겠죠. 됐죠?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된 게 바로 이제 그 아래 부분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방금 전에 제가 쓴 답들이 나와 있죠. 이에 대한 근거들을 하나씩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우리 이제 랭크 8번에서 이제 배워야 될 내용들이 다 이런 것들인데, 첫 번째는 명백한 과거 표현이 있을 때는 이렇게 과거형으로 써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현재 완료는 보통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써야 된다. 근데 앞뒤 문장이 있을 때는 시제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주의점까지 나왔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방금 말한 거죠. 시간 조건의 부사들에서는 미래 시제를 쓰지 않는다까지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더 이제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좀만 더 구체적으로 써볼게요. 3, 4번에서는 제가 구체화할 게 없어요, 딱히. 1, 2번 같은 경우는 조금 구체화할 게 있으니까 좀 추가로 써보자면, 자,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라고 나와 있죠. 지금 여기에서는 뭐뭐 어고랑 인 연도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를 좀만 추가로 쓸 테니까 여러분께서도 책에다가 좀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명백한 과거 yesterday 어제죠. 그 다음에 last 어쩌고 이것도 과거죠. 지난 뭐뭐. 그리고 뭐뭐 어고도 그냥 쓸게요. 뭐뭐 어고. 그리고 in 연도. 그 다음에 when 주어 동사의 과거형. 얘가 뭐뭐 했을 때. 이것도 명백한 과거죠. 그리고 사실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좀 학생들 입장에서 헷갈릴 수 있는 과거 표현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just now예요. just now. just now가 무슨 뜻일까? just now. 보통 내가 just now가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면요. 반드시. 뭐 당장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방금 전에라는 뜻이에요. 방금 전에. 알겠죠? 그 여러분 아마 요즘에는 거의 페이스북을 쓰시는 분이 없을 텐데요. 쓰나 아직도? 페이스북 쓰세요? 요새 잘 안 쓰잖아요. 다 인스타 하잖아. 아무튼간 그 페이스북을 이제 하다 보면요. 가끔씩 이게 오류 같은 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는 한글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영어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페이스북이 가끔 오류가 나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게시가 이렇게 돼 있는 어떤 글 같은 게 그럼 여기에서 뭐 좋아요 이렇게 써 있고 여기 뭐 댓글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한글로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 영어로 바뀌어서 여기에 like라고 써 있고 여기에 comment라고 써 있고 이렇게 영어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위에 보면은 게시자 이름이 나오고 언제 게시했는지 시간이 나오거든요. 시간. 만약에 얘가 5분 전에 게시했다면요. 5 minutes ago 이렇게 나와요. 5 minutes ago. 근데 막 게시했을 때는요. 한글로는 방금이라고 나오거든요. 한글로는요. 그럼 이게 영어로 뭐라고 나오냐? just now라고 나와요. just now. 알겠죠? 그러니까 just now가 뭐냐? 방금 전에라는 뜻이야. 방금 전이든 언제든가 어쨌든간 과거잖아요. 지금으로부터 이전이면 무조건 과거라고 했죠? 그래서 just now도 뭐다? 명백한 과거 표현이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얘네들은 뭐다? 얘네들이 나오면 과거 시제랑 어울려야 된다. 라는 겁니다. 단 주의점이 있었죠? 바로 뭡니까? since와 함께 어울리면은 완료 시제를 써야 된다. 됐어요? since는 오히려 뒤에 특정 과거 시점이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특정 과거 시점 이후로 쭉 뭔가를 해왔다라는 게 현재 완료의 개념이니까 오히려 since 뒤에는 예를 들어 since yesterday라든가 since last month라든가 since 5 years ago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명백한 과거 시점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완료가 지금 since랑 for 두 가지가 나왔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사실 문법 때 배웠잖아요. 엊그제 하지 않았어요? 시제 파트? 그때 이제 말했다시피 since랑 for를 쓰는 경우는 현재 완료가 뭔가를 해왔다라는 의미일 때만 이 두 가지와 어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를 제외한 예를 들어서 뭐 완료의 의미를 가질 때 already, just, yet 이런 단어랑 함께 어울렸죠. 뭐 경험의 의미를 가진다면 ever, never, 뭐 횟수 표현, before 이런 애들이랑 어울린다. 이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자고요. 알겠죠? 따로 쓰진 않겠습니다. 문법 시간에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볼 건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테스트 1 파트는 어법에 가까운 거니까 그냥 몇 개만 짚고 넘어갈게요. 몇 개만. 자,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 1번에서는 여기서 가장 키워드가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as soon as죠. 무슨 뜻이에요?
맞아. 뭐뭐 하자마자 시간을 나타냅니다. 시간에서는 미래 시를 못 쓴 되어 있죠. 그래서 will을 쓰면 안 됩니다. 근데 단순히 will을 지워서 끝나면 안 되겠죠. CEO가 3인칭 단수형이니까 이렇게 바꿔야 돼요. 파운드라고 써야 되겠죠. 됐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3번을 한번 볼까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여기서 봤을 때 이 부분이 바로 단서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250년 이상 동안에 라고 나왔는데 이상 동안에 이제 폼페이가 이제 이 투어리스트 어트랙션 이어왔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is가 틀린 거죠. is를 어떻게? has in으로 써줘야 맞겠죠. 완료시를.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단서를 찾아서 고치면은 된다라는 겁니다. 자, 홀수 번호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여기 조건 영작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조건 영작도 하나 정도만 볼까요? 하나 정도는? 1번만 볼까요? 1번만? 자, 프랑스 혁명은 현대 유럽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1789년에 시작해서 1790년대 후반에 끝이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장이 이제 지금 상당히 길게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요 덩어리가 얘에 대한 수식인 거죠. 프랑스 혁명에 대한 설명이고요. 프랑스 혁명이 자, 현대 유럽의 역사에서 여기 나오죠. 현대 유럽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 Such an important event였는데 하면서 여기까지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이하의 내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아직 프랑스 혁명은 하고 주어까지 나왔는데 여기는 다 수식하는 거고요. 그럼 아직 요놈에 대한 동사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동사부터 써야 되니까 1789년에 시작했다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겠네요. 그래서 시작하다. 힌트 단어에 begin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began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1789년에 시작해서 1790년대 후반에 끝이 났다라고 했으니까 전부 다 명백한 과거 시제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 시제 began을 써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이걸로 시작해서 1789년에 시작했다 했으니까 1789 쓰면 되겠죠. 자, 1789년에 시작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 다음에 끝이 났다는 거죠. and ended. 얘도 맞춰서 과거형으로 써줘야겠죠. 병렬 구조예요. end 기준으로. 자, 그래서 언제 끝이 났다? 지금 보시면 1790년대 후반에 끝났다고 했으니까 in the late 하고 그 다음에 1790년대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뭐 간단하게 완성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에 이 began과 ended의 시제를 잘 맞춰서 써야 된다는 게 핵심이 된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들도 시제 부분만 조금 짚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시제 부분만. 2번 보자면 만일 여러분이 어렸을 때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다면 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결정을 내린다 라고 나왔으니까 현재 시제를 써야겠고 게다가 만일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조건, if절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시간과 조건 행절에서는 이제 미래 시제를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라는 게 이제 단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비영리 단체는 1970년대 이후로 1970년대 이후로잖아요. 이 이후로가 뭡니까? since죠, since. 그렇죠? 그러면 얘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뭘 써야 된다? 완료형을 써야겠죠. 기록해 왔다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서는 have pp를 이용해서 쓰면 된다.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rank 9의 시제 파트 두 번째를 볼게요. 자, 두 번째 시제는 또 이제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 한번 볼까요? 1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번. 지금 잠깐만요. 여기서 기출 대표 문항이었고 이제 여기서는 영작으로 이제 지금 바로 나왔네요. 자, 그의 아빠는 자신의 아들이 스노보드를 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라고 나왔네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깨달았다라고 나온 거는 realize죠. 과거형으로 나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의 아빠는 자신의 아들이 스노보드를 탈 수 있다. 여기서 탈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은 깨달았다는 누가 보더라도 과거 시제입니다. 근데 탈 수 있다라는 요 말만 보면은 현재 시제 같죠. 그렇죠? 요 말만 보면 현재 시제 같지만 실제로는 뭐다? 과거 시제로 맞춰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글을 봤을 때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죠. 한글을 봤을 때. 여기서 탈 수 있었다라고 쓰면은 얘보다 오히려 더 먼저가 돼서 대과거 시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탈 수 있다라는 시제와 깨달았다는 시점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동일하다. 그래서 시제를 맞춰서 써줘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하나씩 가보자면은 자, 그의 아빠는 주어 나왔고요. 깨달았다. 동사 나왔고요. 자, 뭐뭐 하다는 것을 이라고 나왔죠. 뭐뭐 하다는 것을. 요거 보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대시죠, 대. 그렇죠? 그래서
및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한글 구문 분석을 하자면. 자, 그럼 이제 요 안쪽에서 그의 아들이 그 다음에 탈 수 있다. 스노보드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구문 분석을 하자면요. 자, 그럼 요거에 맞춰서 한번 제가 옆에다가 써보겠습니다. 자, 그의 아빠는요. is 뭐라 나? dead로 나왔네요. is dead. 자, 그의 아빠는 깨달았대요. realized. dead. 대신 생략 가능하지만 여기 힌트 단어에 있으니까 그냥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뭘 써야 될까? 그의 아들이 his son. 그 다음에 동사 탈 수 있다. 원래는 우리가 그냥 could 쓰면 되잖아요. 과거형 아니면은 뭐 was able to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여기에 capable of가 나왔거든요. be capable of를 쓰면 됩니다. 근데 시제를 과거형으로 아까 맞춰서 써야 된다 했죠, 이 부분은. 그래서 was capable of가 나오는 거예요. 뭐뭐 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남는 게 snowboarding이 되겠네요. 이렇게 쓰면 완성입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제가 쓴 순서는 뭡니까? 주어 동사 쓰고 대 쓰고 주어 동사 목적어 요 순서로 쓴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볼게요. 나는 이곳에 온 이후로 어떤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아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 온 이후로 참석하지 않아 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참석하지 않아 온 거니까 이거 뭡니까? 완료 시제 써야겠네요. 자, 이곳에 온 이후로라고 했어요. 이곳에 왔다라는 거는 그럼 시제가 언제일까? 이거는 과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건데 얘들아, since 같은 경우는 뒤에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주어 동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둘 다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치사와 접속사가 둘 다 되니까. 근데 명사가 나올 때는 뭐다? 과거 시점이 나와야 돼요. 과거 시점. 아까 말했다시피 동사를 쓸 때도 과거 시제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 시제 또는 이 과거 시점 이후로 쭉 해왔다라는 게 since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곳에 온 이후로 여기서는 on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현재 시제를 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곳에 왔다는 것 자체가 과거에 왔었다는 거니까 한글만 봤을 때는 우리가 마치 현재 시제로 헷갈릴 수 있다는 거 알겠죠? 근데 현재 시제가 아니라 보다 과거 시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이에 대한 설명이 이제 뒤에 나와 있을 텐데요. 여기 잘 보세요.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거. 자, 두 계절로 나눠서 동사의 시제를 파악하라고 했잖아요. 깨달았다라는 말과 탈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나왔죠. 우리말은 현재예요. 우리말로는 탈 수 있다라고 현재로 나왔지만 실제로 뭡니까? 깨달은 당시의 시점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과거 시제로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왔다라고 되어 있고요. 참석하지 않아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왔다는 과거가 되는 거고요. 않아 왔다는 과거부터 지금까지니까 현재 완료로 쓴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 주의해야 할 시제 두 번째 파트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한글을 봤을 때 얼핏 보면은 현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제 일치를 해서 과거로 쓴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문맥을 파악을 해서 안아 왔다니까 여기는 과거 여기는 현재 완료로 썼다는 거 요런 거. 그러니까 한글만 보고 헷갈리지 않게끔 주의해라 라는 게 바로 요 놈의 의도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정도만 한번 해볼게요. 1번 정도만. 자, 1번 보시면요. 1번은 지금 조금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랑 약간 다르게 나왔는데 여기 1번은요. 미리 말하면 대과거 시제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문법 시간에 설명했었는데 자, 복습 좀 해보자. 복습. 여러분, 과거 완료, 대과거 배울 때 내가 제일 중요한 게 있다고 했었어요. 뭐였죠? 과거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언제 사용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었죠. 언제 얘를 사용해야 되는 거야, 해드피를. 근데 방금 정우가 말했죠. 뭐다? 과거. 정확하게 말하면 비교할 만한 과거 시점이 있어야 사용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맞죠? 지금 여기서 한글을 보면은 내가 가족과 이집트로 여행을 가기 전에는요. 자, 간다라는 말 나왔고요. 사막에는 오직 한 종류만 있다고 생각했다가 아니라 생각했었다예요. 됐어? 뭔 소리예요? 뭐가 뭔 소리예요? 사막이 오직 한 줄. 사막이라는 게 종류가 하나만 있는 줄 알았다고. 사막이라는 거. 우리가 사막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있잖아요. 오아시스 있고 막 허허 벌판이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막의 이미지잖아요. 그렇게 이 쓴 사람이 한 종류만 있다고 생각했었다고. 아니 내용이 이해가 안 되나? 아니 뭐예요?
이거 이성화 쌤. 여기 부분에서 말을 좀 헷갈리게 쓰긴 했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생각했다라는 거랑 간다라는 시점을 한번 비교했을 때 한번 보세요. 여기선 대놓고 나왔는데 가기 전에라고 했어요. 됐어? 가기 전에 생각했었대. 얘는 명백하게 일단은 과거인데 그럼 여기서는 가기 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간다라는 것도 뭡니까? 과거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두 개의 과거를 비교했을 때 이걸 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했으니까 얘는 대과거 시제로 써야 되는 거죠. 둘을 비교했을 때. 됐죠? 그래서 나는 생각했었다라고 써야 되니까 I had thought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절이 나오겠죠. 그래서 대절에 오로지 한 종류의 데절트만이 존재했다. 여기는 과거로 나옵니다. 그렇죠? 과거로 나왔죠. 여기서 이제 있다고라고 나왔네요.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여기서 빠진 게 이집트로 가족과 여행을 가기 전에니까 before I traveled가 되겠네요. 여기서. 그래서 그래서 내가 생각한 시점이 그 이전이라는 거죠. 내가 이제 그 이집트로 여행을 가기 전에 한 가지만 존재한다. 이 두 시점은 동일하고요. 그 전에 한 가지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다. 생각을 했던 거는 그 이전이니까. 그래서 had thought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녀석이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두 번째 이시는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나머지들은. 자, 랭크 10번 갑시다. 오늘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속 너무 보면. 빠른 것 같습니다. 뭐가 빨라요? 저희 6시간. 아니, 시제 파트는요. 뭐 제가 설명드릴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 한글 공문 분석도 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자, 다음 볼게요.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네요. 몇 형식? 5형식이잖아. 5형식. 그렇죠?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여러분. 5형식 구조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동사요? 아니요. 내가 맨날 강조하는 게 있었는데 5형식 구조에서는 이것만 기억해라. 오랑 씨가 주어 바로 그거죠. 요 둘은 주어, 동사, 관계. 알겠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5형식 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써볼게. 이런 구조가 있다고 쳐보자. 이런 구조가. 그럼 이 투부정사의 정체가 뭘까요? 목적격 보어일까요? 무조건? 그러라는 법은 없죠. 목적격 보어가 될 수도 있지만 부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목적어, 목적격 보어일 수도 있지만 이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여서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투부정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하기 위해서로 해석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얘가 뭐뭐 하다로 해석이 되는 건지. 됐어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목적격 보어라면은 이때 의미상 주어는 뭐가 되는 겁니까? 목적어가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얘가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부사로 쓰였어요.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였어요. 그럼 이때 의미상의 주어는 누가 되는 거예요? 문장 주어가 되는 거예요. 얘가 주어인 거예요. 얘가.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를 뭐뭐 했다가 맞는 건지 아니면 얘가 뭐뭐 하게 뭐뭐 하다가 맞는 건지 이게 목적격 보어냐 부사냐에 따라서 의미상 주어가 달라지니까 이 행동을 누가 했느냐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이 아예 달라집니다. 아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형식 구조를 봤을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둘 간의 관계 파악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둘 간의 관계 파악. 알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어서 이제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자,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여러 가지가 올 수 있대요. 수동사 원형, 동사 원형, ing, pp, 형용사, 명사 이 전부 다 올 수 있습니다. 자, 보어의 올바른 형태를 묻는 것이 출제된다라고 돼 있죠.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뭐 동사 원형 쓸래 아니면 딴 애들 쓸래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ing 쓸래, pp 쓸래 이렇게 나오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보통 중등부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동사 원형 쓸래 아니면 딴 애 쓸래 동사 원형이냐 아니면 투동사 원형이냐 ing냐 pp냐 이렇게 나오는 거 주로 사역동사 관련해서 많이 나오죠. 그리고 좀 고등부에서 많이 나오는 건 ing 쓸래 pp 쓸래 즉 능수동을 구분하는 거 요게 좀 더 많이 나옵니다. 고등부에서는요. 자, 그래서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보자면
보어는 목적어의 동작이나 상태, 성질, 신분 등을 설명함으로 주어수로 관계가 성립한다. 여기 나와 있죠. 주어수로 관계가 성립한다. 요 얘기한 거예요. 주어 동사 관계 성립한다. 제일 중요한 말. 자, 여기서는 목적격 보어로 이제 동사 원형이나 ing나 pp, 형용사를 취하는 동사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